선생님, 이런 질문 진짜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네, 내가 장문한 문장이 틀리면 어떡해요? 이런 질문 진짜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금 틀린 문장을 연습하고 내뱉는 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선 제 결론은 신경 쓰지 마라. 저는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물론 이제 완벽하게 맞는 문장 쓰고 적절한 어휘를 쓰는 거 물론 중요하죠. 당연히 이뤄야 될 목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순서를 따지자면은 우선은 틀리더라도 계속 말씀드리는 그 아웃풋 회로를 돌려보고 이게 좀 돌아갔을 때 이제 좀 틀리고 적절하게 쓰는 걸 정교화해야 되는 순서지, 처음부터 완벽하게 쓸 수 있다. 저는 이건 순서에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설령 문법적인 거나 어휘적인 거, 저는 이걸 정확도라고 부르거든요. 이것도 역설적으로 이렇게 틀리는 거를 무시하고 많이 써봐야지 이게 고쳐진다고 생각해요. 일례를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수강생 되게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그 맞고 틀리고에 좀 이제 신경을 쓰시는 분들. 근데 이게 오히려 독인 게 그 맞고 틀리고 신경 쓰다 보니까 라이팅 과제를 드렸는데 분량이 5문장밖에 안 오는 거예요. 좀 현실에 발을 딛고 생각해 보면은 저희가 뭐 여행을 간다든지 또는 회사에서 영어로 미팅을 한다든지 학교에서 영어 발표를 한다든지 그때 정말 내가 문법이 틀려서 말을 못하는가? 혹은 문법이 틀려서 상대방이 못 알아듣는가? 저는 그 아까 말씀드린 토익 700 이상의 학습자분들에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일단의 목표는 틀리고 좀 어색하고 하더라도 내가 만드는 문장 기본적으로 상대방이 이해하기 때문에 영어 왕초보가 아니라 일단 틀리더라도 빨리 뱉는 것부터 목표를 달성하고 나서 이제 좀 더 정교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지. 처음부터 막 엄청 잘 말하고 잘 쓰려고 한다? 이거는 애초에 좀 불가능한 작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연결되는 게 아까 선생님 정확성이라고 하셨는데, 네, 유창성이 있고 정확성이 있잖아요. 이 두 개는 다른 네, 거잖아요. 근데 네, 사실 한국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좀 집착하는 건 정확성인 것 같아요. 그리고 고급 언어들. 근데 사실 네. 선생님이 생각하는 건 제가 생각했을 때 유창성을 늘려야 된다라는 말 같는데, 현실적으로는 네. 그렇고요. 네. 이 말이 네. 맞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제 뭐 제가 생각했다기보다 경험이 누적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이 그쪽으로 갔는데 제가 4학년 때인가 그 보쉬라는 독일계 회사에서 인턴을 잠깐 했었어요. 6개월 정도. 저희 팀에 있던 분들은 이제 브라질, 독일, 인도 잘 들어보면은 이 친구들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들어보면은 음, 네. 문법적으로도 틀리고, 그리고 어휘도 쓰는 걸 보면은 절대 막 엄청 어렵거나 고급진 어휘 다 저희가 아는 수준의 영어들로 기본적으로 말을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실제로 영어를 그렇게 잘하는 사람들도 잘 들어보면은 절대적으로 막 완벽하게 맞게 말을 절대 하지 않는다. 원어민이 아닌 이상. 비록 좀 틀리고 좀 어색한 단어를 쓰고 뭐 발음도 좀 막 뭉그러뜨려지고 액센트가 심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그분들은 할 말을 그냥 술술술 내뱉을 수 있기 때문에 물론 뭐 오픽이나 토스 시험 이런 시험 같은 경우에는 정확도가 큰 감점 요인이 될 수 있겠으나 본인의 목표가 그냥 실질적인 의사소통이다. 그렇다 하면 저는 그 정확도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일단 유창성부터 도달을 하고 욕심이 더 난다면은 그때 가서 뭔가 이제 더 세련된 어휘, 뭐 소위 원어민 표현, 나는 진짜 미국식 발음을 하고 싶다. 그럼 그때 가서 더 미국식 발음을 습득하는 게 맞는 거지. 처음부터 맞고 틀림을 따지는 거는 저희가 고등학교, 중학교 때 맞고 틀림을 판별해야 되는 수능 내신의 영향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어 회화 네, 느는 느낌이 안 들어요. 그런 분들이 되게 네, 많잖아요. 네. 이런 영어 회화 느는 느낌이 안 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 우선은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실제로 안 늘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받는 경우도 많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실제로 안 느는 그거, 거다. 네, 전형적인 경우는 이제 그거죠. 그냥 별다른 아웃풋 내보는 거 없이, 뭐 예를 들어 그 영어 테드 같은 것만 주구장창 보고 따라했다. 그러면 그게 저는 6개월, 1년 가지고는 실력 보기에는 터무니도 없이 적은 그 노출량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뭐 노출량이라고 해좀 그렇고, 그러니까 이해력은 올라가겠지만 그 스스로 문장 만든 연습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거는 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이게 어떤 사례가 있냐면은, 뭐, 그래서, 저 뭐 미드 100번 따라 말해보라고 해서, 뭐, 굿윌 헌팅, 지금 뭐 몇십 번째 따라하는 중인데 전혀 느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근데 저는 그건 음, 실제로 안 느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회화의 관점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리스닝은 늘 수 있겠죠. 당연히 많이 듣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네. 그거를 첫 번째로 고려를 해야 되고, 두 번째로 진짜 이제 본인이 아웃풋 위주의 스피킹 학습을 하고 있다. 근데 그럼에도 이게 뭐 한 달로는 절대 저는 갑자기 튀는 느낌을 받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아웃풋 위주로 가면은 저는 한 뭐 6개월, 9개월 정도면은 아까 말씀, 내가 못하던 말을 할 수 있네. 더 중요하게는 내가 말을 할 때 막히는 부분이 줄고 속도가 좀 올라가는 애를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사실 하루하루 느는 거랑은 또 다른 얘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네. 항상 제 수험생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은 약간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너무 멀리 보지 말고 하루하루 공부할 때, 내가 오늘 라이팅 천자를 썼다. 여거에 좀 만족을 해라. 뭐 예를 들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여행 에피소드가 무엇인가? 이거라고 음, 칠게요. 그러면은 그 천자를 써봤다는 거는 내가 다른 주제는 몰라도 다른 거 말을 못할지언정 이 주제에 대해서는 내가 그래도 좀 유창하게 뱉을 수 있을 확률이 높아졌다. 그 첫 문장을 쓰면서 얼마나 필수적인 어휘와 문법들을 많이 썼겠어요. 그래서 난 오늘도 내가 바로바로 만들 수 있는 구조나 영어가 한 10개 정도 늘었다. 음, 그래서 그걸 쌓아가다 보면은 나는 이 주제에 대해서 말 잘해. 그리고 이런 영어 단어 잘 써, 잘 써, 잘 써. 근데 이게 생각보다 저는 길지 않다고 생각해요. 주제가 뭐가 됐던 간에 라이팅 50개 정도 써보면은 이미 필수적인 것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라이팅에서 썼기 때문에 막 엄청 길게 보지 않고 한 뭐 6개월에서 1년 정도면은 그래도 느는 느낌을 좀 받을 수 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그럼 선생님 라이팅만 열심히 하고 입으로 내뱉는 네. 연습은 안 해도 되나요? 저 라이팅만 써도 초반에는 괜찮다고 오히려 라이팅만 쓰라고 말씀드리는 게 그 가장 전 본질적인 아웃풋 훈련이라고 생각해요. 라이팅 쓸 때 발음도 신경 쓸 필요 없고 인토네이션도 신경 음, 쓸 필요 없고 뭐 자신감도 신경 쓸 필요 없고 근데 여기서 전제는 이미 70 이상 분들은 발음이나 인토네이션은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음, 생각보다. 그래서 그런 거 신경 쓸 시간에 차라리 머리로 더 굴려서 문장 생성 능력을 기르고 난 다음에 좀 말이 트이면 그때 가서 이제 발음을 좀 고친다던가 아니면은 막 이렇게 뭉탱이로 말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좀 음, 더 연습한다던가. 저가 사실 이 코엠님이랑 이 인터뷰 준비하면서 그 개월차별로 어떻게 해야 될지 대충 적어놨었거든요. 0개월에서 3개월은 저는 그냥 100% 라이팅이라고 적어놨었습니다. 다른 거 하지 음, 말고. 음. 자료도 보지 말고 그냥 라이팅만 많이 써라 라고 저는 적어뒀을 정도로 좀 강조를 합니다. 아무래도 맞습니다. 말을 할 때는 뭐 발음 같은 것도 연습해야 되고 인토네이션 신경 맞아요. 써야 되고 아무래도 머리 짜내는 것보다는 다른 거에 이제 주의가 많이 분산이 네, 된다면 선생님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거는 완전 100%내 에너지를 머리 짜내는 거에만 쓰겠다. 이런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네. 그 현실적인 이유도 반영을 했는데 뭐 라이팅이 중요하다고 해서 라이팅도 쓰고 뭐 전화 영어도 하고 뭐 영어 유튜브 인풋도 공부하고 근데 현실적으로 그거를 다 같이 끌고 갈 수 있을 것인가? 제가 정말 많은 수강생분들을 봤지만 하나에만 올인해도 그걸 끌고 가기가 진짜 쉽지가 않습니다. 맞아요. 왜냐면 사실 라이팅만 쓰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계속 나올 거란 말이에요. 고민도 음, 많고 또 라이팅 내에서도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도. 근데 이것과 동시에 막 쉐도잉까지 하고 전환까지 하면은 너무 또 복잡해져 버리기 때문에 그런 걸 고려한다면은 그리고 현실적으로 저희가 하루에 쏟을 수 있는 시간이 진짜 길어봐야 한두 시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만 맞아요. 봤을 때 일단은 여태까지 해온 게 이해 위주의 학습이었으니 3개월은 아웃풋으로 완전히 올인하는 것도 저는 좋은 방식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어 네. 회화, 다른 사람들과 네. 스터디하는 게 좋을까요? 혼공이 좋을까요? 근데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진짜 영어 회화 실력이 느는 거는 혼자 공부할 때고 이 실전 기회들, 뭐 영어 회화 스터디가 됐건 어학원 이것들은 배운 거를 복습하고 써먹어 보는 기회에 불과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둘 중에 전 하나를 고르자면은 당연히 홍공입니다. 그 혼자서 라이팅 써보고 그리고 그거 외워보고 이거는 굳이 같이 할 필요 없는 게 혼자 할 때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보고 이 영어 회화 스터디나 아까 말씀드린 여러 기회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 혼자 공부하는 걸 강요하기 위한 어떤
외부 환경에 그냥 불과하다고 생각을 해요. 영어회화 스터디 자체가 실력이 된다? 거기 뭐 구성원이 어떻고 리더분이 어떻고 이거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거 가기 전에 내가 얼마나 많이 그 주제에 대해서 읽어본 거에 대해서 무엇보다 써보고 연습해보고 가느냐에 따라 저는 많이 갈린다고 생각해요. 뭐 이런 질문도 있어요. 전화 영어 할 때 뭐 캐나다 선생님이 있고 필리핀 선생님이 있는데 필리핀 선생님이 더 싸서 그런데 이게 중요할까요? 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사실 중요하죠. 전화 영어의 목적 사실 저는 스피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리스닝 할 거면은 전화 영어 안 하고 그냥 뭐 유튜브나 테드나 라디오 듣죠, 그냥. 스피킹이 목적이면 사실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전화 영어는 전화가 받기 전에 이미 써보고 연습을 해서 선생님은 듣기만 하는 상태입니다, 사실. 그 음, 선생님은 말을 하면 안 돼. 제가 그냥 따다다다다 뱉어가지고, 그냥 잘한다, 잘한다 정도가 돼야 되는 거지. 근데 사실 이게 반대로 되는 경우가 많죠. 준비를 안 하고 가서 말을 못하고, 그러니까 자꾸 선생님이 말 시키고, 그러면은 사실 그거는 스피킹보다는 리스닝 향상에 가까운 학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자료를 선정하는데 여러 가지 조건이 있다고 생각해요. 뭐 흥미도 맞아야 되고 난이도도 맞아야 되고 길이도 적당해야 되고 등등 있지만 저는 한국어로 뭔가 영어를 설명하는 컨텐츠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인이 만든 영어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 음, 물론 초보자분들은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게 좋습니다. 근데 네, 난 이제 독해가 어느 정도 되고 리스는 어느 정도 돼. 그러면은 저는 그런 컨텐츠는 사실 다 피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말은 음, 즉슨 뭐냐면은 그냥 100% 영어인 거. 그러니까 이게 뭐 미드가 됐건 유튜버가 됐건 유튜브도 영어 유튜브를 하면 한국인이 영어에 대해서 찍은 게 아니라 그냥 영어 스피커가 만든 영어 컨텐츠들 있잖아요. 음, 그런 거를 더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자, 안 그래도 한국에서는 영어를 쓸 일이 없으니까 네, 영어 노출량을 최대화해야 됩니다. 맞아요. 근데 사실 그것도 어려워. 왜냐면은 하루에 쏟을 수 있는 시간에서 한두 시간밖에 없으니까. 근데 그 한두 시간 동안 100% 영어로 들어도 부족한 노출량인데 실상 들여다보면은 80% 이상은 한국어로 영어를 설명하는 거를 듣고 있으면은 안 맞아요. 그래도 부족한 노출량을 못 올린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자료를 고를 때뭐 토익 700 이상 된다? 그러면은 좀 어렵더라도 이해가 안 되더라도 가급적이면 100% 영어로 된 자료로 가는 게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인터뷰 네. 해주셔서 비열님 너무너무 네. 감사하고 뭔가 제 동지를 네. 만난 기분이 아,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저 왜냐면 너무, 너무,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냥 네. 저처럼 이렇게까지 현실적이고 정말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분들을 저는 아직 못 봐서 네. 선생님하고 이야기 나눴을 때 제가 막 너무 신나가지고 얘기를 더 하고 싶을 정도로 네. 너무 즐거운 네. 시간이었고 선생님이 네. 지금 무료 원데이 클래스를 지금 올해까지 음. 하신다고 들었어요. 맞나요? 약간 또 어그로긴 한데, 국내파 영어회화 5가지 시크릿이라고. 근데 오. 오늘 얘기한 부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 많이 다 포함되어 중요한 있는데 건. 또 개인적인 질문도 거기서 할 수 있죠, 선생님. 아, 그럼요, 그럼요, 네. 그럼요. 그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냥 무료로 원데이 클래스까지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저라면은 정말 선생님 발목 잡고 영어 공부를 아, 시작해 볼 것 같거든요. 제가 진짜 감사합니다. 보증하는 저희 교수님이니까 네. 많이 가서 원데이 클래스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좋은 기회로 네. 뵐게요. 아, 너무 초대해 주셔서 너무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너무 또 좋은 말씀.